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as12a2 elicits abortive infections through RNA-triggered destruction of dsDNA 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2023년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논문인데 이 Cas12a2라는 기존에 없던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입 5 뉴클레이스 중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서타입으로서 이제 카스 12A2라는 다른 기존에 있었던 카스 12A나 아니면 카스 12B와는 다르게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카스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RNA를 타겟으로 한다는 점이 되게 특이한데요. 그리고 RNA를 타겟으로 삼았을 때 이후 인근에 있는 dsDNA나 아니면 ssDNA 그리고 ssRNA 모두에 대해서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세균의 어버티브 인펙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 이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 연구의 노벨티 혹은 기존과의 차별점은 기존의 이제 크리스퍼 기반 어버티브 메커니즘은 주로 타입 3나 타입 6에서 이제 즉 타입 6이라면 카스 단백질 13, 카스 13에서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보통 RNA의 무분별한 활성을 통해서 이 세포의 어버티브 메커니즘을 일으켰습니다. 즉 단일 이펙터의 DNAs로서의 무분별한 활성에 기반한 어버티브 메커니즘을 일으키는 크리스퍼 시스템은 이전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카스 12A2 전까지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카스12A2가 이 어벌티브 메커니즘을 일으키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포 내에서 프로토스페이스 플랭킹 시퀀시스, 즉 PFS를 포함하고 있는 RNA 타겟을 특이적으로 인식한 후에 결합을 해서 이 바이너리 폼이 어, 터널 리폼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인근에 있는 ssRNA나 ssDNA, dsDNA에 대한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킵니다. 특히 연구자들은 이 dsDNA에 대한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는 게 세포 내 SOS DNA 데미지 리스폰스를 발생시킨다고 입증을 했고, 그리고 이런 dsDNA의 데미지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어 이제 침입자에 의한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인근 세포들로 그 감염이 퍼지는 거를 억제하는 그런 어벌티브 인펙션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런 메커니즘 경로까지 설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벌티브 인펙션이 뭔지 한국어로 뭐냐면 이게 좀 한국어로 애매해서 그냥 어벌티브 인펙션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쉽게 말해서 감염된 세포가 그 감염을 다른 세포 주변에 인근에 있는 세포들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그냥 자멸하거나 아니면 휴면기로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박테리오파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가 이제 감염되게 되면 휴면기로 들어가거나 감염된 세포는 휴면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죽는 방법을 택합니다. 네, 스스로 자멸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 감염이 다른 전체 집단에게 퍼지지 않게 만드는 걸 이제 어벌티브 인펙션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 중에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건 타입 6, 즉 카스 13을 매개로 하여 카스 13의 단백질에 RNA 타겟팅 그리고 RNA를 타겟팅했을 때 일어나는 RNA 베이스드의 RNA 트랜스클리비지에 의한 어벌티브 인펙션이 하나 있었고요. 또 타입 3가 뭔가 좀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엔 RNA를 이용해서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 모두 다 RNA에 기반하였다는 점이 한계였고요. 타입 3의 경우에 dsDNA를 이용한다라고도 좀 알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인비보에서의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왜냐면 이 타입 3 자체가 이 타입 6나 타입 5와 다르게 싱글 이펙터 기반이 아니고 컴플렉스를 이루기 때문에 인비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카스 12A 그러면 이제 카스 12A의 경우에 DNA에 의한 이제 클리비지 액티비티를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라는 사례 자체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계가 존재했고 이 카스12A2라는 이 논문에서 발견한 시스템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카스12A, 기존의 이제 카스 시스템인, 타입 5 카스 시스템인 카스12A와 카스12A2 시스템을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결과 이제 카스12A2는 좀 서열적인 개통도를 그려봤을 때 서열적인 관계에 있어서 카스12A와는 좀 어, 다른 이런 이제 그런 그룹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주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몇몇 시스템에서는, 이제 네, 몇몇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이제 하나의 세균종인데, 세균종에서 이 카스12A와 카스12A2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모두 존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둔 게 이제 같이 이런 카스 이펙터 단백질이 존재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들이었고, 또 이제, 네, 이 카스10A2의 중에서 대표적인 종 하나에 대한 그 카스10A2와 카스10A의 그 서열을 그러니까 단백질의 도메인 같은 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RUVC 도메인은 이제 보존이 되었고, 이 엔터미널 부분은 또 보존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이 카스12A에서 발견되었던 NUC 도메인과 그리고 네, NUC 도메인의 경우는 이제 징크핑거라는 도메인으로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NUC 도메인이 카스12A2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에 징크핑거라는 도메인이 존재했습니다. 또,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메인들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그러니까 단백질의 길이 자체는 거의 유사한 걸 볼 수 있었고, 이 크리스퍼 어레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CRRNA의 그 서열 자체도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리핏 부분이 거의 겹쳤고, 이제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세컨더리 스트럭처가 거의 유사했고, 이렇게 접했을 때. 그리고, 프리 CRNA 프로세싱 사이트도 둘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즉, 이제, 그러니까 카스12A2는 개통도 상에서는 조금 이제 진화적 유형 관계가 카스12A와는 구별이 되었으나, 이 어레이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백질 전체적인 크기나 아니면 이제 CRRNA의 secondary structure 이런 것들은 좀 유사한 걸 보였습니다.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들이 도메인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특이한 점은 나중에 이제 거의 끝무렵에 언급을 하겠지만, 카스12A와 카스12A2가 하나의 종 안에서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점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카스12A2가 어버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보이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특성을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게 가설을 먼저 어버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라고 세운 다음에 이걸 실험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그림 2와 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해서 이 어버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실험을 진행했을 때, 이 그림 2와 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결론이 어버티브 인펙션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여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두 가지의 이 플라스미드 인퍼런스 어세이를 준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 음, 네, 탈겟과 이제 뉴클레이즈 셀렉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어세이고, 두 번째는 뉴클레이즈 셀렉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어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포 안에 이미 카스 단백질과 CRRNA를 품고 있는 이, 네, 플라스미드가 존재한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탈겟 RNA를 포함하는 아니지. 타겟을 포함하는 플라스미드가 이제 이렇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RNA 아니에요. 플라스미드고. 그리고 여기 CMR이나 칸 R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제 셀렉션을 위한 클로 클론페니쿨 그리고 카나마이신 이 항생제 두 개에 대한 셀렉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에서 만약에 이제 네, 이 플라스미드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절단이 되게 되면은 둘 중 하나라도 절단이 되면 살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
타겟 뉴클레이스 셀렉션의 경우에는 두 개의 항생제가 같이 이 배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를 모두 잘 발현이 되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 뉴클레이스 셀렉션의 경우에는 이 CM 항생제만 이제 배지에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배지에 도포가 되어 있는 거여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카스 단백질을 품고 있는 이제 이 플라스미드가 제대로 도입이 되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타겟을 자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스12A와 카스12A2에 대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타겟이 있을 때와 타겟이 없을 때를 비교를 한 건데 아, 네, 먼저 이제 타겟 뉴클레이스 셀렉션의 경우에 이제 Y축이 폴드 리덕션이거든요. 그래서 논 타겟일 때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뭔가 클리비지 액티비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반면에 타겟을 넣어줬을 때는 이 타겟 뉴클레이스 셀렉션의 경우에는 이제 타겟을 하기 때문에 특이적으로 절단해버리기 때문에 이 칸이라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균의 개체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폴드 리덕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폴드 리덕션이 그러니까 논타겟 대비 타겟의 폴드 리덕션, 그러니까 개체수 감소 정도를 이제 폴드 체인지로 나타낸 거고, 그게 이제 둘 다 높죠. 둘 다 많이 개체수가 감소했을 거니까요. 왜냐면 이 칸 유전자를 잘 절단한 거니까. 반면에 이제 뉴클레이스 셀렉션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 카스 12의 경우에는 이제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카스 단백질과 CRRNA가 이제 되면은 이제 타겟인 RNA를 잘라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타겟은 이제 칸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만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단되어도 이 뉴클레이드 셀렉션의 경우에 어세이의 경우에는 이제 배지에 이 CM에 대한 그러니까 CM만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CM 정 유전자는 멀쩡히 잘 발현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 타겟 대비해서 타겟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개체수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폴드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카스 12A2의 경우에는 어, 어, 이제 그러니까 TNS 어세이와 다를 바 없이 폴드 리덕션이 많이 유의하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점을 통해로서 연구자들은 한 가지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어, 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뉴클레이즈 셀렉션 어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CM 저항 유전자를 품고 있는 플라스미드도 절단되어서 세포가 살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혹은 뭐 세포 자체의 그 중요한 게놈 자체를 또 트랜스클리비지에 의해서 막 절단을 시켜서 세포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카스10A2에서만 유의한 클리비지 액티비티가 발생을 하여 그러니까 세포 수의 감소를 유발했다. 어벌티브 인펙션을 유발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 뮤테이션을 일으켜보니까 이걸 더 좀 확실하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킬 거라는 가설에 대한 확신을 실어준 게 이제 그러니까 네, 뮤테이션을 연구해서 또 한번 그 근거에 힘을 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RUVC 뉴클레이스 도메인에 이렇게 돌연변이들을 발생시켜 본 결과 카스12A2임에도 불구하고 폴드 리덕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카스12A처럼 된 거죠. 즉 이 카스12A2의 어떤 특이적인 무언가의 그러니까 그런 트랜스클리비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인 겁니다. 이 뮤테이션을 발생시켰더니 그리고 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좀 네, 아까 앞선 그림에서 CRRNA가 12A2와 12A 사이에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의 그 CRRNA를 바꿔가면서 이제 즉 카스 12A가 카스 12A2의 CRRNA를 쓰게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막 바꿔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10의 1에서만 이제 폴드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NS 어세이에서. 반면에 이 10의 1의 경우에는 NS 어세이에서도 이제 폴드 리덕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C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cas12a와 cas12a2의 그 crRNA를 맞바꾸는 거는 사실 이런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둘의 crRNA 구조나 기능적인 상호 호환성은 존재한다. 둘이 바꿔서 이제 crRNA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벌티브 인펙션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 발현된 cas12a2가 RNA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아직은 RNA라는 걸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 세포의 생존에 중요한 게놈 같은 거를 마구잡이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분해를 시켜버려서 이 세포가 성장이 저해된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카스12A2가 뭘 타겟으로 삼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네 가지인데, 네, dsDNA랑 ssDNA 그리고 RNA 이 세 가지의 타겟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걸 이제 카스12A2의 카스12A2 시스템이 타겟으로 삼는지를 테스트를 진행한 겁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카스12A의 경우에는 dsDNA만 타겟으로 삼는데 이 카스12A2는 신기하게 RNA만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 클리비지 액티비티가 시스 클리비지 액티비티를 테스트한 건데 나머지 뭐 ssDNA나 dsDNA를 타겟으로 할 때는 시스 클리비지 액티비티가 발생하지 않는데 타겟 RNA에 대해서만 이렇게 클리비지가 발생을 했죠. 즉 이 실험을 통해서 cas12a2는 기존의 cas12a와 다르게 dsDNA를 타겟으로 삼는 cas12a와 다르게 RNA를 타겟으로 삼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스 클리비지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RNA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제 트랜스클리비지는 어떤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일으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dsDNA, ssDNA, RNA에 대해서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를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그 결과 셋 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기질에 대해서 모두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여기랑 이거랑 여기를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dsDNA에 대한 건데 이 두 번째 라인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네, 이게 뭔지는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두 번째, 각 그 빨간 줄에서 두 번째 컬럼만 보면은, 네, 클리비지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네, 트랜스클리비지가 발생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기질에 대해서 모두. 그리고, 다른, 이제, 카스 13이나 카스 12G와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 측면에 있어서, 이 카스 12A2는, 이제 이 논문에서의 카스 12A2는 ssDNA와 dsDNA 그리고 ssRNA에 대해서 모두 이제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이는 반면에 cas13의 경우는 오직 ssRNA에 대해서만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브를 보입니다. 즉 RNA를 타겟으로 삼아 ssRNA에 대해서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이는 거고 cas12a는 이제 어, 네, 이제 dsDNA를 타겟으로 삼아서 ssDNA에 대해서만 이제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이는 그런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이고요. 카스 12G의 경우에는 RNA를 타겟으로 삼긴 하는데 이후에 이제 카스 13과 마찬가지로 ssRNA를 그 트랜스클리비지의 서브스트레이트로 삼거나 ssDNA를 이제 타겟으로 삼습니다. 즉, 이 카스 12A2와 같이 RNA에 대한 스페시픽한 타겟 팅을 하고 동시에 이제 기질 종류와 관계없이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는 시스템은 기존에 유례가 없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또 그걸 이제 시간에 따른 그 시간에 따른 얼마나 절단이 되는지 그 반응 속도를 이제 따져본 건데요. 일단 RNA와 ssDNA에 대해서는 이제 트랜스클리비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면에 dsDNA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건 이제 연구자들이 주장하기로 진짜 실제로 속도가 느렸다기보다는 dsDNA가 애초에 가닥수가 더 많으니까 이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처리 속도가 같더라도 그 가닥의 양 자체가 많아서 뭔가 이 클리비지 프로덕트의 전체에서 클리비지 프로덕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천천히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세 가지 기질에 대해서 모두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싫진 않았는데 이 dsRNA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타겟으로 삼지도 않았고 트랜스클리비지도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질만
어, 반응을 보인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연장해서 실험을 이제 네, 뮤테이션을 발생을 시켜보면서 또 진행을 한 건데요. 이거는 뮤테이션을 그러니까 RUVC 도메인에 뮤턴트를 발생시킨 결과 이런 네, 클리비지 액티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고, 여건 이제 비정상 경우들인데, 트랜스클리비지, DSDNA에 대한 트랜스클리비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뮤테이셔널한 그런 실험도 이제 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런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를 다른 세 가지의 타겟에 대해서 모두 일으킨다라는 점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그리고 DSDN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이렇게 슈퍼코일드된 형태의 DSDNA에 대해서도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보였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먼저 니킹을 발생하고 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된 그런 DSDNA를 분해시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형태와 관계없이 DSNA를 다 잘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처음 실험에서 그 아까 플라스미드 인퍼런스 어세이 실험 진행했을 때 플라스미드를 넣어줬다 했는데 이 넣어준 플라스미드에 대해서도 트랜스클리비지의 일환으로서 분해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 RNA의 그 TFS 부분, 플랭킹 도메인의 시퀀스를 좀 조작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왜냐면 이제 기존의 카스 12의 경우에는 카스 12의 경우에는 이제 팸 서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제 RNA, 그러니까 셀프와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트랜스클리비지 일으킬 때 자신의 것과 외부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클리비지가 아니라 시스클리비지를 일으킬 때 본인의 RNA를 타겟으로 삼으면 안 되니까 본인의 RNA와 외부의 RNA라는 걸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자의 역할을 PFS가 하는 건데 이 PFS에 대한 의존도를 보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자신의 PFS를 달아주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타겟 RNA는 이제 자신이 아닌 무언가의 그러니까 그런 서열이겠죠. 또 아예 PFS를 안 넣어서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 결과 이제 셀프 플랭크, 즉 CRRNA와 같은 서열을 넣어준 이 AUCU에 있는 CRRNA도 이제 그러니까 대응되는 CRRNA 서열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클리비지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직 이렇게 CRRNA의 서열과 좀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타겟 RNA, 즉 PFS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얘들만 어, 그러니까 트랜스클리비지를 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아예 애초에 뭐 그러니까 플랭킹 시퀀스가 없는 경우에는 뭐 반응을 당연히 안 보였고요. 대조군으로서. 그래서 어쨌든 PFS에 의존은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PFS에 의존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CRRNA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RNA 타겟에 3' 엔드부터 마이너스 5 지점까지 이렇게 여기 부분에 총 5개 이제 뉴클레어 베이스고 이거를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4의 다섯 제곱 경우의 수, 즉 10의 1024개의 플랭킹 시퀀스를 이제 테스트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얼마나 각각의 이 타겟에 대해서 각각의 PFS를 지닌 타겟에 대한 폴드 체인지를 대규모로 스크리닝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결과 1024개의 플랭킹 시퀀스 중에서 총 한 50가지 정도만 좀 제대로 이제 어, 네, 디플리션, 즉 폴드 리덕션 앞선 실험에서 폴드 리덕션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켰다는 거죠. 타겟이 제대로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모티프는 제대로 인식이 안 됐어요. 뭔가 모티프가 좀 너무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너무 좀 퍼져 있어가지고 되게 네, 하나로 파악이 어려웠고 대신에 대부분 A가 많이 있다라는 점만 이 PFS에 A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 좀 특징으로 볼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PFS 자체가 좀
50% 정도만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카스 13처럼 아예 이 PFS에 대한 의존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카스 13은 왜냐면 PFS를 따지지 않고 다 타겟으로 삼거든요.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PFS에 대한 의존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카스 13보다는 조금 더 덜 유연하고 대신에 카스 12만큼 뭔가 스트릭하게 어, PAM 같은 서열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PFS 시퀀스에 따른 이거는 이제 네, 카스 12A의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다 그러니까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죠. 그, 왜냐면 타겟팅이 안 된 거니까요. 근데 이 카스 12A2의 경우에는 같은 거에 대해서 리덕션이 계속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음, 네. 이제 카스 12A보다는 좀 더 덜 스트릭한 그런 PFS에 대한 유연성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이 실험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비그림을 지금 약간 설명을 잘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비그림에 대한 설명은 좀 무시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그림의 종합적인 결론은 카스1 0 A2의 PFS가 생각보다 좀 유연하다라는 점이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이드 시퀀스의 스트릭한 정도도 파악을 해봤는데 뮤테이션에 대한 이 시드 리지온의 이제 가이드 시퀀스의 시드 리지온의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이제 뮤테이션을 계속 발생을 시켜본 겁니다. 뮤테이션을 근데 한 개에서 두 개까지는 거의 잘 견뎠어요. 즉, 폴드 체인지, 그러니까 폴드 리덕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개 정도 되니까, 폴드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RNA 타겟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 개에서 두 개까지의 뮤턴트를 견딘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가이드와 타겟 사이에 스페시피시리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 안티크리스퍼 프로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이건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아크 A5를 집중해서 보면 좋은데요. 카스 12A의 경우에는 아크 A5를 넣어줬을 때는 이제 이 아크 A5가 카스 12A의 기능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폴드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감염된 거라고 보면 돼 자연계에서 이 카스 12A 이 두 번째 카스 12A의 경우에는 근데 이 카스 12A2를 A2의 경우에는 아크 이 5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폴드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즉 어, 네, 카스 12A 그러니까 카스 12A2는 즉 이 아크 5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LB 카스 12A라는 종은 또 아크 4에 대해서 이런 저항을 못하고 거의 죽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건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카스 12A2는 방어를 했습니다. 카스 12A2는 전반적으로 8개의 이 안티크리스퍼 프로틴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런 면역 기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점이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카스 12A와 하나의 세균 종 안에 카스 12A2와 카스 12A가 같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카스 12A가 막지 못하는 거를 어, 얘는 저격수 같은 거고 얘는 이제 약간 광범위한 탄 던지는 친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스나이퍼가 제대로 저격하지 못한 얘를 얘가 그냥 폭격해서 그냥 어벌티브 인펙션이라는 폭격을 통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더 부가적인 이 감염이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고요. 네. 이건 이제 그냥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카스12A2가 결국에 RNA를 타겟으로 삼아서 뭐 ssDNA나 ssRNA 혹은 dsDNA에 대해서 그런 트랜스크립이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똑같이 그냥 어, 네, RNA 디텍션 시스템을 이용을 해본 겁니다. 마치 셜록처럼요. 그 결과 잘 기능했고 충분한 민감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 LOD를 비교를 했을 때도 기존의 시스템들의 LOD 범위 내에 충분히 잘 들어갔다. 즉 RNA 디텍션에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넘어가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지금까지의 실험을 통해서 카스10A2가 어벌티브 RNA를 타겟으로 해서 dsDNA라는 거를 트랜스클리비지 일으킬 수 있고 그 결과 어벌티브 인펙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지금 가설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실험은 어벌티브 인펙션을 진짜 일으킨다라는 거를 여러 좀 논리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먼저 A 그림을 보면은 이 셀렉션, 그러니까 항생제에 의한 셀렉션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을 때 그 흑강도를 본 겁니다. 만약에 개체수가, 세균의 개체수가 많이 있다면은 이 흑강도가 충분히 높게 찍혀야 되겠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배양이 많이 된 거니까. 실제로 그리고 A를 보면은, 이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폴드 리덕션이 일어나니까, 흑강도가 낮지만, 네, 이 논탈겟에 비해서 탈겟이. 네, 뉴클리에이즈 셀렉션의 경우에는 이제 네, 그러니까 폴드 리덕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흑강도도 이제 논탈격과 거의 유사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항생제를 쓰지 않은 그런 에세이에서는 거의 유치해졌죠. 반면에 이 카스10A2나 카스13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항생제를 넣어주지 않았음에도 셀렉션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의 그 흑강도가 그러니까 개체수를 측정하기 위한 흑강도가 논탈겟보다 탈겟팅의 경우가 더 낮았습니다. 이게 암시하는 바는 비록 항생제를 넣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세균의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서 논탈겟에 비해서 탈겟의 경우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네.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어쨌든 어벌티브 인펙션의 특성을 보였다라고 카스10A2와 카스13은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서 경향성이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이제 어벌티브 인펙션을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스13에 대해서는 연구가 잘 돼 있어서 이 RNA 타겟팅을 한 후에 어, 무차별적인 RNase 액티비티에 의한 인근의 RNA들의 파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카스13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카스12A2도 뭐 dsDNA를 자르던 뭐 ssRNA를 자르던 어찌됐든 RNA를 타겟으로 삼아 활성이 되면 이제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셀 도먼시를, 그러니까 그렇게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켜서 세균의 휴면 상태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세균의 죽음을 초래하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요. 카스13과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셀 바이오밸리리 어세이를 진행을 했고 그건 이제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어, 이제 세균 중에 이 TI라는 물질이 세균이 얼마나 죽었는지 전체 세포 중에서 죽은 세포의 수를 그러니까 정량을 시킬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더 많은 세균이 죽었다는 겁니다. 인덕션 하고 나서 확실히 카스12A2와 카스13에서 죽은 세균의 수가 더 많이 발견된 건 맞아요. 근데 그래봤자 10%였습니다. 즉, 이 개체수의 감소가 아예 세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일부 세포들이 그냥 이제 생존을 못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못한 게 아니라 휴면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개체수의 감소처럼 찍혔을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면 전체 개체수 중에 10%만 죽은 거니까요. 나머지 이 흑강도의 감소를 유발한 나머지 개체들의 경우에는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죽은 게 아니라 그저 휴면 상태로 들어가서 이 흑강도로서 600 나노미터의 그 영역에서 찍히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판단하면 뭔가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이 카스10A2는 이제 RNA 타겟을 잡아서 활성화가 되면은 ssRNA에 대해서도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고 dsDNA에 대해서도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잖아요. 둘 중에 그러면 어떤 거를 분해시킨 게 세균의 그 생존의 성장에 있어서 치명타를 날린 걸까?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실험들을 통해서 알아본 건데요.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 RNA 디그레데이션의 경우는 거의 사실 이 카스13과 비교했을 때 카스13은 이 rRNA와 스몰 RNA 모두에 대해서 디그레데이션을
많이 일으킨 반면에 카스12A2는 그 정도로 활발한 RNA 디그레데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냥 스몰 RNA에 대해서 조금 일으킨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즉, ssRNA에 대한 트랜스크립비지를 보이는 건 맞지만 사실 어, RNA즈, 그러니까 DNase, DNA즈에 의한 그 DNA의 분해가 좀 더 유의한 그 개체수의 감소에 유의하게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확실히 알고자, SOS 리스폰스 리포러를 이용해봤는데요.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dsDNase의 활동이 많이 일어날 경우에 SOS 리스폰스가 발생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SSO에 반응해서 SOS가 했을 때, 이 GFP의 형광 신호가 많이 잡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 카스13과 비교를 해보면, 카스12A2에서만 이렇게, 네, 이 SOS 리스폰시브 리포러가 제대로 반응을 해서 GFP 신호가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dsDNase의 SO에 의한 SOS 리스폰스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즉 여기서만 신호가 높게 잡혔다는 거는 SOS 리스폰스를 카스12A2가 일으킨다는 거고 그건 이제 dsDNA가 분해되어 발생한 SOS 리스폰스다에서 기인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실험으로는 이렇게 배양한 세포를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DNA의 함량을 이제 이제 사후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룹은 하나의 그룹만 있는데, 탈get이든 논탈get이든, 카스12A2를 사용한 경우에서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되게 DNA 함량이 높은 세균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DNA 컨텐츠가 낮은 그런 세균이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다는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낮은 그룹은 이제 세균이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켜서 dsDNA에 데미지가 간 거 아닌가, 분해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실험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이러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카스12A2는 RNA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 RNA는 PFS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노란색으로 점으로 표시된 PFS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PFS가 꼭 엄격하게 뭔가 정해진 건 아니고 좀 유연해요. 유연한데 어쨌든 PFS를 가진 RNA만을 이 cRNA와 상부적인 RNA를 타겟으로 하여 활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주변에 있는 셀룰러 RNA나 아니면은 크로모솜, 이 dsDNA 같은 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절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세균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크로모솜이기 때문에 그게 분해가 된다는 거는 SOS 리스폰스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네, 이 dsDNA 분해가 주력으로 하는 ssDNA 리스폰스가 발생하게 되어 세균의 성장이 억제되고 그 결과 세균이 휴면기에 빠져들어서 주변 세포에게 감염 전파를 막는 어벌티브 인펙션을 일으킬 수 있다, 유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인 겁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카스12A2는 가이드 타겟 미스매치를 많이 용인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네, 뭐 다른 연구에는 잘 좋겠지만 SMP 지노타이핑 같이 이 스페시피시티를 많이 요구하는 실험에는 부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크리스퍼 어레이에 있어서 카스10A와 카스10A2가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세균들이 이 두 단백질이 어떤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저와 그리고 이 연구자의 비유에 따르면 이제 마치 카스10A가 정밀하게 하나의 뭔가 dsDNA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어, 바이러스를 파괴하는데 실패했다면 이 카스12A2가 일종의 보호자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어책으로서 이제 이제 다음 면역 장벽을 이렇게 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스나이퍼고 이게 수류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근데 그거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게 같은 날에 사실 같은 날 같은 저널에 카스12A2의 구조를 연구한 논문도 같이 기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잘 이제 앞선 카스9이나 아니면 카스12와 같은 단백질들의 발견도 좀 돌이켜 보면은 이런 새로운 종류의 카스12,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발견한 경우에 그게 어떤 거를 타겟으로 하고 트랜스클리비진을 일으키는지 같은 거에 대한 특성 같은 거에 대한 연구가 먼저 발표가 되고 이와 함께 같이 그 특성이 기원이 되는 구조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는 듯합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좀 이러한 경향 패턴이 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카스12A2라는 새로운 특성의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이제 진단이나 아니면 진 에디팅 같은 그런 활용 측면의 데모 측면에서의 연구가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 그러니까 2023년 이후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